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생식기계 두 번째 파트인 여성 생식기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성 생식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부 생식기와 내부 생식기를 나누는 기준, 그리고 여성간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생리주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성의 생식기. 첫 번째로 볼 건 난소예요. 난소는 골반강 좌우에 한 개씩 존재, 그래서 두 개가 있죠. 교대로 난자를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200만 개, 책마다 좀 달라요.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의 원시 난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남성의 경우는 다르죠. 사춘기가 돼서 그때야 처음으로 정자를 배출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남성은. 여성은 태어나면서 원시 난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시난포를 성숙시켜서 사춘기에 원시난포를 성숙시켜서 난포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배란 이후에 처음 생리를 하는 걸 초경이라고 하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생리 주기는 보통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28일에서 한 30일 주기로 폐경기까지 배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초경 연령은 어느 정도쯤이 됐느냐?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옛날 책 기준이니까 14세에 보통 초경을 한다고 합니다. 폐경은 언제 있냐? 49세 정도에 폐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방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한데 여성에서는 7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랬잖아요. 7살 정도가 되면 좀 여성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같이 두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자, 그러면 7세, 그래서 그 다음 14세 초경을 하는 나이죠. 그리고 77은 49가 49세 폐경 나이예요. 이렇게 여성의 초경과 폐경을 좀 외우시기 쉬우실 거고, 요즘 책 기준으로는 초경 나이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11세에서 한 12세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더 빠른 애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책에서는 보통 옛날 책 기준으로 나오기도 하고 최근 책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의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생리 주기를 설명하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도 설명드릴 텐데,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생리 주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자, 일단 여성의 생식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난소예요. 난소. 요거 뭐냐 하실 분이 있는데 인대예요. 잡고 있는 인대. 아무튼 난소 좌우 두 개가 있죠. 하나씩 교대로 난자를 배출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얘가 난관입니다. 요렇게 이어져 있어 자궁강까지 연결돼 있죠. 난관. 그래서 배란, 난소에서 배란을 하게 되면 복강내로 배출된다 그러잖아요. 난자가 배출되면 여기 요 끝에서 얘를 잡아챕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난관의 기능은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난자를 자궁강내로 이동시키는 기능이에요.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생리 주기를 먼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성간호학을 공부하시려면 필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제 설명도 좀 들어보세요. FSH, 지금 뭔지 모르실 텐데 여러분 내분비계 가시면 배우실 거예요. 난포자극 호르몬이거든요. 난포자극 호르몬 잘 보시고요.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에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황체 형성 호르몬, 난포자극 호르몬. 자, 난포자극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지금 상승해 있죠.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이 원시난포가 점점 자극을 받아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커지면서 이게 성숙난포가 됩니다. 완전히 된 성숙난포. 성숙난포가 되면 그 이후에 배란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걸 좀 알아두시고, 난포가 커지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냐?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요. 난포가 커지면서 여기 이 에스트로겐 요 레벨이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왜? 난포가 커지면서 성숙난포가 돼가면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올라가 있죠. 여기서 점점 떨어지지만 일단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성숙난포가 돼서 배란을 하게 되면 이 난자는 복강내로 배출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림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배출이 되고 나면 난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겨진 이 난포가 있잖아요. 이 난포를 황체로 만들어요. 누가?
황체 형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황체가 됩니다. 보시면 황체 형성 호르몬은 계속 이 바닥을 유지하다가 배란이 된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FSH도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 난포자극 호르몬의 영향은 크진 않지만,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의 큰 영향으로 황체가 만들어집니다. 황체가 만들어지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황체가 형성이 돼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올라가느냐? 굉장히 바닥을 기었던 얘가 황체가 형성된 이후에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올라가죠.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생리주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공부하시려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원시난포가 성숙난포가 되면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난자를 배출한 난포가 황체 형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황체가 만들어지고, 황체가 만들어지면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니까 이렇게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게 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황체는 프로게스테론만 증가시키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보시면 이렇게 에스트로겐도 조금 올리는 역할을 하긴 해요. 하지만 주 역할은 프로게스테론 분비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임신이에요. 임신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프로게스테론이 유지가 안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유지가 돼요. 뭐 때문이냐?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HCG라는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은 뭐냐? 나중에 배우실 거라고 계속 알려드리지만, 얘는 임신 테스트할 때 테스트하는 호르몬이에요.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알아두시고요. 이 호르몬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이 황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3개월 정도. 이거는 여성간호학 가서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에스트로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스트로겐은 이 자궁내막을 증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키운다는 거죠. 보시면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자궁내막이 두꺼워지고 있죠. 이렇게 자궁내막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은 뭐냐? 프로게스테론은 쉽게 얘기하면 임신 유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궁내벽을 굉장히 두껍게 키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착상이 잘 될 수 있게끔 굉장히 비후시킵니다. 이 부분을 비후시킨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자궁내막을 굉장히 비후시켜서 영양분이 많게끔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지금 이렇게 증식시키는 단계를 에스트로겐 단계라고도 했지만, 여러분 시험에는 이 단계를 증식기라고 합니다. 왜? 자궁내막이 커지는 단계잖아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단계를 여러분 시험에나 책에는 보통 분비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비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분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신을 했으면 육모선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이 황체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 비호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임신을 하지 않게 되면 황체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퇴화를 하는 거죠. 퇴화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비호되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허물어지면서 이때 키워놨던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여러분 시험에는 월경 전기라고 합니다. 임신이 안 됐으니까 이제 점점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무너져서 흘러내리는 생리혈 단계를 월경기라고 하는 거죠. 월경기. 이게 여러분의 생리주기예요. 월경기, 증식기, 분비기, 월경전기. 이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성간호학에서 다시 배우실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월경은 책마다 좀 다르지만 한 3일에서 7일 정도 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5일 정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월경이 끝나면 증식 단계, 그 다음 분비 단계, 임신이 안 했으니까 월경 전기가 되면서 좀 무너질 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흘러내리는 단계, 그래서 생리혈이 빠져나오는 단계를 월경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월경 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분비계 가서도 공부하시고 여성간호학 가서도 공부하실 거니까요. 자, 여성성식과의 두 번째, 난관. 난관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란관이라고도 하고 나팔관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팔로피안 튜브라서 팔로피우스 관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시험에는 다 나왔던 적은 있지만 보통은 난관이나 나팔관으로 나오니까 요 두 개를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 예, 난자와 수정란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남성에서 정관은 정자를 이동시켰잖아요. 네, 여기에서 난관은 난자를 이동시키는 기능이죠. 상동기관이라고 알려드렸어요. 난관, 정관, 상동기관입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딱 배란을 하게 되면 난자를 낚아채는 거죠, 얘가. 그래서 선모운동, 나중에 예전에 배우셨어요, 여러분. 예, 선모가 달려 있어서 그 선모로 특히나 기관에서 이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이 이 선모에 있거든요. 여기서도 선모가 달려 있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 올린다는 거죠. 네, 선모운동, 그리고 여러분 소화기계에서 배웠던 연동운동, 그리고 난관도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축 운동을 통해서 이 난자를 꼬물꼬물꼬물 옮겨요. 어디로? 네, 여기로 자궁각 내로 옮기는 거죠.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하면 그 수정란도 옮긴다는 거죠. 어디로? 네, 자궁강으로 착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 운동들을 통해서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어요. 수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 난관의 팽대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팽대부. 팽대부. 이름부터가 좀 부풀려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부풀어 있는 곳을 팽대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여기로 가면. 이런 좁아진 부분을 협부라고 합니다. 협부. 좁아졌으니까. 그리고 이 자궁관과 연결되는 이 부위를 뭐 간질부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 간질부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모르셔도 되지만 팽대부, 그리고 협부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수정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여기 팽대부에서 이루어져요. 이 말인즉슨 사정을 하면 정자가 여기 있고 정자가 여기를 타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예, 정자가 타고 올라오고 여기서 난자가 난관으로 들어가서 정자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부위가 팽대부에서 굉장히 잘 많이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란이 세 가지의 운동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 자궁각 내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이후에 수정란이 이동해서 자궁강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주일. 나중에 여성간호학 가서 배우실 내용이에요. 원래 임신은 자궁 안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외에서 임신이 일어나는 게 자궁의 임신이에요. 어디서 대부분 일어나느냐? 네, 난관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도 여성간호학 가서 배우실 부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팽대부 굉장히 잘 나오고, 자궁의 임신, 예, 여성간호학 가서 배우실 거니까 여기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자궁은 속이 빈 두꺼운 근육성 장기입니다. 네,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그리고 여기는 자궁 저부, 체부, 경부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가 자궁 저부입니다. 좀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평평한 거를 저부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으니까 네, 여기가 자궁 저부입니다. 평평한 부위. 그리고 몸통이 체부니까 여기가 몸통 부분이죠. 전부 다 이 부위를 네, 체부라고 부르는 거죠. 체부. 그리고 이 부분이 찰록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자궁 경부가 되는 겁니다. 목 부위, 경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는 모두 해부학적 용어죠. 그리고 여기가 질이 되는 거죠. 나중에 배우실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이런 구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궁저부는 시험에 좀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더 잘 외워두시고, 경부가 어딘지를 알아야 나중에 여성간호학 가서 공부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광과 직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궁은 무슨 얘기냐?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는 직장이 있고 앞에는 방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방광, 여기가 직장.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자궁강이 있다는 거죠. 자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해부학적 위치를 묻는 문제 기억해 두시고, 자궁의 길이는 대략 7cm라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수정란이 수정 이후 7일 정도 지난 후에 이곳에 착상, 위에서 알려드렸죠.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요. 착상된 수정란을 임신 동안 보호하며 발육시키는 것, 그래서 애기집이라고 하죠. 여기를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질은 접합기관, 여성에서의 접합기관은 질이고 남성에서의 접합기관은 성기죠. 질은 접합기관으로 출산 시 산도, 아기가 나오는 길이란 뜻입니다. 산도로 이용되며 역시나 7에서 8cm 정도의 길이,
여성은 7이라는 숫자랑 굉장히 의미가 깊게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7, 7cm, 7cm 다 똑같잖아요. 자궁도 7cm.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처녀막을 기준으로 외생식기와 내생식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처녀막이 기준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외생식기와 내생식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처녀막이 기준이다. 꼭 알아두세요. 그럼 여성의 외생식기, 외생식기의 첫 번째는 대음순인데 대음순은 어디에 있느냐? 치부에서 항문 쪽을 향해 뻗어 있는 피부로 덮인 지방 조직의 둥근 주름. 이게 무슨 어디와 상동기관이냐면 남성의 음낭이랑 비슷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상동기관.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상동기관은. 소음수는 위쪽으로는 음액을 사이에 두고 아래로는 질구 및 중앙에 이르는 작은 주름. 이렇게만 들으면 어딘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그림으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음핵, 클리토리스라고 합니다. 남성의 음경과 상동기관이다. 상동기관은 다 외우라고 알려드렸죠. 역시나 음경과 상동기관이기 때문에 흥분하면 발기를 할 수 있어요. 남근이 음경이니까 상동기관 같은 말입니다. 질전정, 양쪽 소음순에 의해 형성된 난형의 함몰 부위.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는 단어예요. 바르톨린샘은 뭐냐? 질 조임근 아래에 존재해서 성행위 시 윤활성 점액을 분비한다. 많이 들어본 건데, 남성의 요도구선에서도 윤활성 점액을 분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상동기관입니다. 남성의 요도구선과 여성의 바르톨린샘은 상동기관이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일단 치구, 불두덩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시험엔 치부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헤어가 있는 부분이 치부고, 대음수는 치부에서 항문 쪽으로 뻗어 있는 피부로 대표인 아까 지방 조직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방으로 약간 지방 두덩 같이 있는 여기가 대음순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음수는 음액이죠. 음액 꼭 알아두시고, 남성의 성기, 남근과 상동기관, 음액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주름처럼 넓게 퍼져 있는 얘가 소음순이에요. 소음순. 그리고 여기가 질 입구죠. 입구 안에는 개구부에 뭐가 있냐? 처녀막이 있습니다. 처녀막을 기준으로 밖은 외생식기, 안은 내생식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처녀막부터 다 외생식기입니다. 밖에 있는 애들은. 지금 여러분이 외생식기를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요도는 소변이 배출되는 곳이잖아요. 요도 구겠죠. 소변이 나오는 구멍. 그리고 여기 바르톨린샘이라고 나왔었잖아요. 바르톨린샘은 여기서 보이진 않아요. 여기쯤에 위치해서 요 안으로 뭘 배출한다? 윤활액을 배출하는 거예요. 흥분하면 이 윤활액이 많이 배출돼서 성교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질전정은 소음순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파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난형으로 함몰되어 있는 이 부위 전체를 얘기합니다. 거기가 질전정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유방에 대해서, 여성의 수유기관이죠. 유방은 젖샘 조직이 있어서 유즙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비도 하겠죠. 젖샘 조직에서 유즙을 만들어내고 유관이 있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유즙을 생산하고 유관으로 유두 부위로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유즙을 빨 수 있는 겁니다. 젖샘 조직 사이사이에 섬유 및 지방 조직이 차 있어서 특히나 이 지방 조직 때문에 여성의 유방 모양이 정해지는 거예요. 유방 주변으로는 림프관과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발생 시 림프로 전이가 굉장히 잘 돼요. 특히나 겨드랑이나 이쪽으로 림프를 타고. 그래서 유방암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 암 조직이면 훨씬 더 넓게 절제합니다. 왜? 그 사이에 좀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방적으로 굉장히 넓게 절제한다. 그런 걸 근치적 절제술이라 그래요. 이런 종양 부위보다 좀 더 넓게 절제한다. 근치적 절제술. 여러분 시험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앞전에 여러분 림프를 배우셨잖아요. 림프 계통을. 그래서 이 부분을 절제하게 되면 림프관과 림프절이 많이 사라지겠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삼출물들을 잘 정맥으로 순환시켜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게 림프의
기능이었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림프가 많이 유방절제술을 하면서 림프관과 림프절이 많이 절제되게 되면 이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인 간호학에서 혹은 여성 간호학에서 유방절제술을 하게 된 이후에는 이 부위의 부종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정맥 활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위해서 이쪽 부위에 좀 운동을 한다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정맥 활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태화는 했지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남성은 유방이 없어서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오답으로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런 사항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